네, 안녕하세요. 닥신TV 신재욱이고요. 살면서 느낀 점들 시리즈를 오늘 또 연재해 보려고 합니다. 제가 이 시리즈 항상 연재할 때마다 늘 말씀드리는데 누구 가르치려는 느낌으로 영상 찍는 거 아닙니다.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뭐 누구를 뭐 가르치듯이 무슨 멘토 뭐 이런 거 될 사람이 아니라고 늘 말씀드렸고,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저한테 막 형 진짜 제 인생의 멘토예요 하시는 대단히 위험한 분이 있는데 저 같은 사람 멘토로 삼으면 절대 안 되고, 유튜브 찍고 그냥 먹고 사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. 솔직하게 얘기하면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저보다 어린 20대 초중반 혹은 30대 초반 이런 분들한테 어떤 영향을 끼친다라는 게 상당히 위험한 일이라는 거를 인식하고 있고, 그런데 난 또 유튜브 크리에이터니까 영상을 뭐 조회수에 이렇게 따라가서 만들 뿐인데 그 와중에 최소한 피해는 드리면 안 돼야겠다. 그래도 뭐 이게 그렇게 아주 나쁘지 않은 효과 정도는 있는 것 같다 싶은 주제들을 이제 언급을 하는 거고요. 빠르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제가 이제 37세 정도 되고 이제 어느덧 30세 중반을 넘어 중후반, 좀 있으면 40, 솔직하게 이제 50도 그렇게 멀지 않은 느낌의 제 영상을 주로 보는 이제 20대 초중반, 30대 초반 뭐 요런 이제 사회 초년생 분들께 살면서 느낀 점들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, 서론 되게 기네. 공부를 열심히 하자입니다. 되게 진부하죠. 공부 열심히 하자 그러면 뭐 그 공부 열심히 하자 뭐 이런데, 그냥 저도 지금 나이쯤 돼갖고선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면 그래도 내가 이만큼 공부를 했던 게 있던 게 내가 여기까지 오는데 어떤 그 알 수 없는 풍월과 기초 지식이 된 거는 없지 않고 분명히 그 효과가 있고,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때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들은 참 많이 남습니다. 한 가지 일례를 들어볼게요. 제가 얼마 전에 재미삼아서 그냥 심장 초음파를 좀 공부를 해봤는데, 우리 몸에 심장이 있고 심장에 판막이 있어요. 2000판, 3000판, 그 다음에 뭐 대동맥 판막 이런 거. 2000판을 이제 마이트랄 밸브라고 하는데, 이 2000판 마이트랄 밸브의 리거지테이션 되는 역류하는 그 볼륨, 그 부피를 구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아직 잘은 몰라서 이제 피사 메소드라는 게 있는데, 이 피사 메소드를 공부하면서 그 이제 논리의 흐름을 보다 보니까 약간 그냥 일반 물리 정도를 좀 공부하고, 그 다음에 대학교 칼큘러스 같은 거를 좀 공부해서 뭐 면적 벡터 혹은 그 면적 벡터의 코사인 내적을 해서 시간과 속도에 대한 어떤 적분 개념이 있으면 이 사실 피사 메소드로 MR 볼륨을 구하는 게 뭔지 좀 깨달을 수가 있는데, 거기다 이제 도플러라는 개념까지. 이제 어떤 얘기가 여기서 나오냐면, 마이트랄 밸브의 리거지테이션 볼륨을 구하는데 이제 피사 공면을 잡았는데, 그 피사 공면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 어떤 유체 역학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 피사 공면을 하필 잡은 이유는 피사라는 단면적이 사실 되게 계산하기 편하기 때문이거든요. 그러니까 피사라는 단면적은 마이트랄 밸브의 리거지테이션 되는 볼륨 중에서 그 폐 단면이 가장 우리가 계산하기 쉬운, 마치 그냥 4파이 r제곱의 절반, 반구 2파이 r제곱으로 딱 잡을 수 있고, 그 공면을, 그리고 그 단면을 통과하는 미세 볼륨이 그 단면에 대해서 수직하고 속도가 일정해요. 그런 가정이 그 피사 공면에 들어있지 않으면 이런 수식이 말이 안 되는데, 실제로는 그 피사 단면을 딱 그렇게 반구로 잡지 않고 아무렇게나 이렇게 잡아도 돼요. 사실은 그 아무렇게나 잡은 그 면적의 미소 면적을, 그 면적 벡터는 면적에 수직하니까 거기에 통과하는 그 미세 볼륨을 코사인으로 이제 내적해서 다 더하면 결국 이제 피사를 통과하는 거나 우리가 아무렇게 잡는 폐곡면을 통과하는 그 미소 볼륨들의 합이나 다 똑같게 되죠. 왜냐하면 MR 볼륨은 뭐 어차피 똑같으니까.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얘기가 마치 제가 뭐 옛날에 떡 주무르듯이 주물었던 그리피스 전자기학 뭐 이런 거 풀면 전자기 파트에서 뭐 자속을 다 적분하는 거 있잖아요. 폐곡면을 아무렇게나 잡고 그 폐곡면의 미세 면적에 그 면적 벡터에 통과하는 자기장을 내적하면 폐곡면 내부에 있는 자속이 뭐 일정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리피스 전자기학 중학교 때 했기 때문에 지금 다 까먹었는데 20-30년 전에 했던 거라서, 그런 전자기학의 미소 면적의 자기장을 적분하는 거랑은 전혀 다른 물리적인 현상이지만 그 논리의 흐름이 딱 그거거든요. 그래서 그 피사 면적을 통과하는 그 속도를 컬러 도플러로 구한 다음에 그걸 곱해서 그 볼륨을 구하면 그 이하로 값이라고 알고 싶은 그 값을 구할 수 있는데, 속도와 시간의 적분은 거리가 되고 그 거리의 이하로 값을 곱해서 볼륨을 구하는데, 사실은 그 VTI의 값을 구할 때 뭐 저도 제가 이제 전문가 아니라서 전혀 모르겠지만 컨티뉴스 웨이브 도플러에서 거의 제일 값이 큰 피크 값인 지점을 갖고 이제 봤는데, 그 이유는 왜냐하면 도플러에서는
이 코사인이기 때문에 오차가 음으로는 날 수 있는데 양으로는 날 수가 없어요. 도플러의 개념을 이해하면 되는데 뭐 별건 아닌 거고, 제가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 논점은 뭐냐면, 의학이라는 분야에 들어와서 뭐 심장 초음파 에코라는 거를 이렇게 책을 찾아보다 보니까 제가 대학교 때 공부했던 그리피스 전자기학의 그 전자기파를 면적적분해서 자석을 더해가던 그런 과정이 논리가 그대로 피사 웨이브를 구할 때 들어가 있고, 그 안에 이제 컨티뉴스 이케이션 유체역학스러운 내용도 들어있고, 그리고 이제 컨티뉴스 도플러에서 면적을 구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이제 칼큘러스스러운 내용이고, 그 면적 벡터의 코사인 성분, 수직하게 지나는 성분만 더하는 개념도 사실 그 안에 들어가 있고, 그냥 도플러 책에는 단순히 곱하기로는 돼 있지만 실제는 내적이고, 저도 이제 최근에 이제 이런 걸 공부하면서 그냥 드는 생각이, 이 신재욱이가 이렇게 오랜 기간 여러 삽질을 하면서 살아왔지만, 중학교 때 공부했던 과학이며 대학교 때 공부했던 뭐 일반 물리, 거기서 배웠던 도플러, 대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칼큘러스, 대학교 일반 물리 혹은 역학에 들어있는 유체역학에서 컨티뉴스 이케이션 뭐 이런 것들, 도대체 칼큘러스 공부하면서 그 면적 벡터 적분을 왜 하는 거지? 가우스 이케이션의 패곡면을 왜 그렇게 이상하게 잡는 거를 내가 왜 맨날 이 짓을 계산하고 있어야 되지? 막 할리데이 연습 문제 맨날 풀고, 하나 이제 세대학 물리학 뭐 이런 거 풀고, P&S 프로블럼 앤 솔루션 그 책 구해갖고 풀고, 뭐 캠브리지 200제 뭐 이런 거 많이 풀었었고, 라그랑지안 역학 있는 뭐 그런 책 구해다가 풀고, 해석역학이라고 저 때는 이제 그거 많이 봤었는데 그것도 많이 했고, 대학교 때 칼큘러스 왜 배우는지 몰랐는데 많이 배웠었고 했는데, 그런 게 풍월이 남고, 그 풍월이 그 이후에 뭔가를 공부하고 깨닫는데 도움이 되긴 되거든요. 이제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, 돌아보니까 아쉬운 게 또 많아요. 예를 들어서 뭐 생화학 뭐 이런 거 맨날 잠만 자고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뭐 빌리루빈의 대사 이러면 잘 모르겠고, 사실 뭐 락틱 애시도시스가 왜 생기는지, 뭐 락테이트 대사, 뭐 TCA 회로 뭐 이런 거 해당 과정 이런 거 있잖아요. 뭐 미토콘드리아 대사 뭐 이런 거, 혹은 유기화학, 분자생물학, 유전학, 혈액학 뭐 이런 거, 그거 다 공부했는데 뭐 솔직하게 지금 잘 모르거든요. 뭐 실제 임상을 하는데 그런 뭐 기초 학문을 다 알고 하긴 좀 어렵고, 뭐 본인 분야가 그쪽이면 알진 모르겠지만, 근데 제가 지금 이제 이 37세 나이 처먹고 이제 갑자기 무슨 생화학을 펼쳐놓고 생화학을 다시 공부하겠다고 하고, 그래서 유기화학 책을 갑자기 펼쳐놓고 공부를 한다든지, 이게 약을 쓰는데 약동학을 이해해야 이게 좀 사실은 항생제를 뭐 컨티뉴스하게 쓸지 아니면 뭐 어떻게 쓸지 이런 걸 왜 업투데이트에 이런 식으로 돼 있는지, 이게 뭐가 중요한지 잘 모르겠는데, 그렇다고 제가 뭐 갑자기 약리학의 약동학을 공부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돌아보면 내가 좀 그때 공부를 조금 더 제대로 잘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가 남고, 그 시간에 맞는 커리큘럼이 있었어요. 대학교 1학년, 대학교 2학년, 대학교 3학년, 대학교 4학년. 전작과에서 1, 2학년까지는 공부를 했는데 3, 4학년부터 공부를 안 해서 사실 뭐 마이크로 프로세서, 뭐 솔리드 스테이트 같은 뭐 반도체, 전자회로는 조금 공부했었는데, 혹은 뭐 시노미 시스템 통신 뭐 이런 쪽은 뭐 맨날 라플라스 뭐 푸리에 트랜스폼 하는 뭐 그런 것들인데 사실 지금 잘 모르거든요.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또 알았을 때에 내가 지금 세상을 보면 더 다르게 보이는 게 있거든요. 더 많이 보이는 게 있고. 근데 이제 와서 다시 제가 뭐 시노미 시스템을 공부해 보겠다 뭐 하고 그걸 다시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. 지나간 시간들이 되게 후회스러운데, 그 당시에는 되게 그 당시에 그 공부를 하는 게 되게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, 그 당시에는 그 공부는 그냥 이제 시험만 보고 지나가고 싶었고, 진로를 나아가기 위한 어떤 뭐 이런 통과하는 시험들, 예를 들면 뭐 공무원 시험, 자격증 시험 뭐 이런 것들,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의학전문대학원 시험 뭐 이런 거에만 관심이 사실 더 있었기 때문에, 실제로 내가 당시에 그 순간순간 해야 되는 공부들을 조금 등한시했던 면이 많이 있는데, 돌아보면 그게 조금 아쉽다는 거죠. 어차피 그 시간에는 그 공부를 해야 되는 시간이었고, 그 순간순간에는 그거를 공부하는 게 되게 막 늦게 가는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, 그 당시에 그 커리큘럼을 차곡차곡 깊게 잘 공부를 했으면, 느린 것 같지만 사실 먼 시간이 지나고 나면 훨씬 더 똑똑한 사람이 됐을 수도 있잖아요.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젊을 때 내가 제대로 공부 안 했던 것들이 좀 후회 남는 게 있는데, 뭐 사실 이런 학교의 전공 공부나 이런 거는 좀 와닿지 않을 수 있을 텐데, 약간 뭐 좀 와닿는 얘기 해볼까요? 저는 영어 공부 제대로 안 한 게 후회됩니다. 결론적으로 영어를 그리 잘하지 못하는데, 근데 제가 이제 유튜브 하는 입장에서 내가 영어를 진짜 잘했잖아요. 그러면 이 유튜브 채널은 훨씬 더 구독자가 많아졌어요.
이제 영어로 콘텐츠를 만들면 시장이 훨씬 커집니다. 근데 한국말로 콘텐츠를 만들면 시장이 한국밖에 없죠. 근데 사실 저는 항상 뭐 하는 생각인데 여담인데 실제로 유튜브 채널들 중에서 막 어떤 논란이 있었는데 그 논란을 그냥 완전 쌩까고 가는 채널들의 특징은 외국 구독자들이 많은 채널들이 보통 좀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영어 콘텐츠를 만들면 그만큼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시장이 훨씬 커지고 뭔가 리스크 관리도 좋고 제 직업 중에 하나가 유튜브니까 제 직업의 발전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영어를 좀 더 열심히 공부했더라면 뭐 제 삶이 지금 훨씬 더 많이 바뀌었을 수도 있겠죠. 이건 또 여기까지가 내 한계인 거고 와닿을지 모르겠는데 20대 초중반 뭐 대학교 공부하는 이런 분들 현재 그 위치에서 그 공부를 그 시간에 다 끝내는 게 사실 생각보다 그리 느리진 않은 겁니다. 항상 이제 말이라는 게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데 그러는 과정에 뭐 미래에 내가 어떤 일을 할 거고 그 일을 하기 위해는 뭘 준비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은 좀 해야겠죠. 저는 이제 그 후자 쪽만 거의 팠던 사람인 것 같은데 돌아보면 이제 그러니까 이제 내 위치에서 내 상황에서 하지 않았던 공부들이 좀 후회가 남는 거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나요?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또 해놓으면 이래저래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됩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이해가 됐으려나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오늘 좀 고속도로 내 앞지르기 차로 계속 주행은 단속 대상입니다. 주행 차로로 내려와 주세요.